나는 올해로 65살이 되었다. 평생 직장만 바라보고 달려왔고 남들 앞에서 성실하다는 평가 하나로 버텨온 인생이었다. 하지만 정년퇴직을 하고 나니 마치 세상에서 내 자리가 한순간에 사라진 듯 허전함이 밀려왔다. 퇴직금이 있다고는 하지만 매달 들어오던 월급이 끊기자 불안감이 훅 밀려왔다.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 언제 병원비가 들지, 언제 큰돈이 나갈지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늘 무겁기만 했다. 그런데 그 불안 속에서 문득 떠오른 게 있었다. 바로 젊은 시절 충동처럼 사두었던 작은 시골 땅 한 필지였다. 그때는 내가 결혼을 막 앞두고 있던 시절이었다. 적금이 만기되어 목돈이 손에 들어왔는데 친구가 땅 하나 사두면 언젠가 쓸모가 있을 거다라며 나를 부추겼다. 사실 나는 부동산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고 큰 기대도 없었다. 그냥 혹시 몰라서라는 생각으로 작은 밭 한 쪽을 샀을 뿐이었다. 그 후로는 단 한 번도 제대로 가보지 않았다. 결혼하고 아이들 키우고 직장에서 버티느라 정신없이 살아온 세월 속에서 그 땅은 내 기억 속에서 거의 잊혀져 있었다. 가끔 등기우편으로 날아오는 세금 고지서를 보며 쓸모없는 짐 덩어리라고 생각했을 뿐이다. 아내 역시 늘 그 땅 얘기만 나오면 한숨을 쉬곤 했다. 그때 그 돈으로 차라리 전세라도 보탰으면 지금 고생이 덜했을 텐데. 나는 괜히 쓴웃음을 지으며 넘겼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텔레비전을 보다가 귀가 번쩍 뜨이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뉴스 앵커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정부가 A시 외곽 지역을 신도시 개발지로 확정했습니다. 해당 지역 일대는 향후 10년간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상업지구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 오래 묻혀있던 지명이 스쳐 지나갔다. 바로 내가 젊은 시절 사두었던 그 땅의 위치였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다. 혹시 내가 착각하는 건 아닐까? 나는 서둘러 낡은 서류함을 뒤적여 먼지 쌓인 등기권리증을 꺼냈다. 거기에 적힌 주소와 뉴스에서 언급한 개발지 위치가 정확히 겹쳤다.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이게 정말일까? 수십 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그저 짐 덩어리로만 여겨졌던 땅이 이제는 내 인생을 바꿀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불안이 뒤따랐다. 이런 건 사기일 가능성이 많다는데 괜히 혹해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건 아닐까? 내 머릿속에는 수많은 뉴스 속 사기 사건들이 떠올랐다. 그런데 마치 내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며칠 후부터 이상한 전화와 우편물이 쏟아졌다. 어디서 내 정보를 알았는지 중개업자라는 사람들이 연락을 해왔다. 어르신, 그 땅 지금 팔면 몇 배로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둘러야 합니다. 곧 정책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아저씨, 이 기회 놓치면 평생 후회합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처리해 드릴 테니 저희한테 맡기세요. 말투는 달콤했지만 어딘가 조급하게 몰아붙이는 느낌이 섬뜩했다. 내 마음은 점점 흔들렸다. 정말 이게 인생의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동시에 괜히 잘못 팔았다가 사기를 당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두려움도 커졌다. 아내와 상의했더니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여보, 요즘 세상에 믿을 게 어딨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만 골라서 노린다잖아요. 괜히 큰돈 잃고 속상해하지 말고 천천히 알아보세요. 아내의 말이 옳았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묘한 기대감이 불씨처럼 피어나기 시작했다. 혹시 정말로 이 땅이 우리 인생의 기적이 되어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날 밤 나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낡은 서류 속 땅의 주소가 떠오르고 뉴스에서 보았던 개발지 조감도가 겹쳐졌다. 마치 평생 동안 준비해온 어떤 운명이 이제 막 나를 부르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리고 나는 결심했다. 직접 가서 그 땅을 확인해 보자. 아무리 오래 잊고 지냈던 땅이라도
내 눈으로 보고 내 발로 서봐야만 진짜일지 알 수 있지 않겠는가. 며칠 뒤 나는 아침 일찍 집을 나섰다. 서류함에서 꺼낸 낡은 등기권리증과 지도 한 장을 들고 몇십 년 만에 그 땅을 직접 확인해 보기 위해 길을 나선 것이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다시 택시를 타고 한참을 들어가니 익숙하면서도 낯선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내가 청년 시절 땅을 샀을 당시 그곳은 그저 논과 밭, 그리고 자풀이 무성한 언덕뿐이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보이는 풍경은 전혀 달랐다. 도로가 새로 뚫려 있었고 군데군데 굴착기가 땅을 파헤치며 움직이고 있었다. 신도시 예정지, 토지보상상담센터라는 현수막이 여기저기 걸려 있었다.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나는 조심스럽게 등기권리증을 꺼내 확인하며 걸음을 옮겼다. 한참을 헤맨 끝에 마침내 내 이름이 적힌 집원에 도착했다. 잡초와 흙먼지로 뒤덮여 있었지만 분명히 내 땅이었다. 내가 이걸 가지고 있었구나.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동안 수십 년간 세금만 내고 쓸모없는 짐이라고 생각했던 땅이 이제는 내 노후를 지켜줄 보물이 되어버린 것이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다. 어디선가 다가온 낯선 남자가 나를 불쑥 불러세웠다. 어르신, 혹시 이 땅 주인이십니까? 나는 순간 당황했다. 예, 그런데요. 그 남자는 빙긋 웃으며 명함을 내밀었다. 저는 부동산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요즘 여기 땅값이 치솟고 있거든요. 어르신 땅 제가 좋은 가격에 바로 연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나는 곧바로 경계심이 들었다. 너무 순식간에 다가와 달콤한 제안을 내미는 태도에서 뭔가 수상쩍은 냄새가 났기 때문이다. 그는 내 어깨를 툭툭 두드리며 말했다. 이런 기회 흔치 않습니다. 지금 팔면 최소 수억 원은 챙기실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찌 될지 모릅니다. 정부 정책이라는 게 언제 바뀔지 모르거든요. 나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다. 아직은 팔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확인만 하러 온 거예요. 그러자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더니 낮게 속삭였다. 어르신, 괜히 욕심부리다 기회 놓치면 평생 후회합니다. 주변에서 다 팔고 있는데 혼자 남으면 곤란해질 수도 있어요. 그의 말은 은근한 협박처럼 들렸다. 나는 서둘러 자리를 피하며 속으로 다짐했다. 아무리 흔들려도 절대 섣불리 결정하면 안 된다. 집에 돌아오자 아내가 다급히 물었다. 어땠어요? 정말 개발되는 거 맞아요? 나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다. 맞아. 그 땅 진짜야. 이미 개발 준비가 시작됐어. 그런데 수상한 사람들이 벌써부터 들러붙더군. 아내는 두 손을 모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여보, 제발 조심해요. 요즘 세상에 저런 일로 사기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날 이후 전화가 끊이지 않았다. 낯선 번호로 하루에도 몇 통씩 걸려왔다. 어르신, 저희가 믿을 만한 업체입니다. 바로 계약 진행하시죠. 정부 보상금 받는 절차 저희가 다 알아서 처리해 드립니다.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예요. 심지어 집으로 찾아오는 사람도 있었다. 누군가는 저희는 투자자 그룹입니다 라며 현금을 들이밀었고 다른 이는 어르신 같은 분들은 복잡한 절차를 이해하기 어려우니 그냥 사인만 하시면 됩니다 라며 계약서를 내밀었다. 아내는 점점 불안해졌다. 여보, 이러다 큰일 나겠어요. 우리 그냥 공인중개사협회에 등록된 사람 찾아가서 알아보면 안 될까요? 나는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흔들림이 생겼다. 정말 저 사람들 말대로 지금 팔면 수억 원이 손에 들어오는 걸까? 아니면 조금만 더 기다리면 땅값이 더 오를 수도 있는 걸까? 돈이라는 건 묘한 힘이 있었다. 평생 돈 때문에 치이고 살았으면서도 눈앞에 한 방이 보이면 마음이 요동치는 법이었다. 며칠 후
또 다른 일이 벌어졌다. 평소 연락이 뜸하던 먼 친척이 불쑥 찾아온 것이다. 형님, 오랜만입니다. 그의 입가에는 어딘가 부자연스러운 웃음이 걸려 있었다. 잠시 안부를 나누던 그는 이내 본론을 꺼냈다. 형님, 소문 들었습니다. 땅값이 장난 아니라면서요? 제가 아는 투자자가 있는데 같이 하면 큰 돈 벌 수 있습니다. 저도 도와드릴 테니 저를 믿고 같이 하시죠.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제 단순히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과 친척들마저도 이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밤마다 나는 뒤척였다. 눈을 감으면 내가 소유한 그 땅이 눈앞에 펼쳐졌다. 잡초가 무성한 언덕이 점점 아파트 단지로 바뀌고 쇼핑몰로 바뀌며 황금빛으로 반짝였다. 하지만 그 황금빛 뒤에는 나를 노려보는 수많은 손길이 도사리고 있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 가족의 미래가 달려 있구나. 그리고 나는 결심했다. 믿을 만한 전문가를 찾아가 제대로 확인해보자. 더 이상 소문과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공식적인 절차와 서류로 내 권리를 지켜내야 한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시내로 향했다. 아내와 의논 끝에 공인중개사협회에 등록된 정식 중개업소를 찾아가기로 한 것이다. 한두 푼도 아니고 평생 모은 재산과 다름없는 땅을 지키려면 이제는 아마추어의 감이 아니라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중년의 공인중개사가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나는 등기권리증과 신분증을 꺼내 보이며 차분히 설명했다. 사실은 몇십 년 전에 땅을 하나 사두었는데요. 최근에 개발 예정지로 지정됐다고 해서 확인도 하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그는 서류를 꼼꼼히 살피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예, 이 땅은 지금 말씀하신 신도시 구역 안에 정확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상 절차가 진행되면 토지 소유자인 어르신께 보상금이 지급될 겁니다.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다. 정말이구나. 이게 다 사실이었구나. 그러나 그는 곧 진지한 얼굴로 덧붙였다. 하지만 요즘 이 지역을 노리고 사기꾼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어르신 같은 원주민들을 찾아다니며 터무니없는 계약을 맺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하셔야 합니다. 나는 깊은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미 수상한 사람들을 여럿 만났습니다. 집까지 찾아오는 사람도 있었고요. 중개사는 단호히 말했다. 절대 서류에 함부로 도장 찍지 마십시오. 보상 절차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공식적으로 진행합니다. 브로커들이 앞세우는 빨리 팔아야 한다는 말은 전부 거짓말입니다. 그 말을 듣자 그동안 마음을 옥죄던 불안감이 조금은 풀리는 듯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래, 서두를 필요 없어. 확실한 절차가 있다면 나는 그 길을 따라가면 된다. 남들이 뭐라고 떠들든 내 권리를 지켜내는 게 먼저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이번에는 다급한 목소리였다. 어르신, 큰일 났습니다. 정부에서 보상 절차가 곧 끝난다는데 지금 안 팔면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 당장 만나시죠. 나는 단호히 말했다. 이제 그런 전화에는 속지 않습니다. 다시 연락하지 마세요. 그런데 상대방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변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하지만 나중에 후회하지 마십시오. 전화기를 내려놓는데도 손이 덜덜 떨렸다. 분명 협박성 말투였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며칠 후 이번에는 더 가까운 곳에서 문제가 생겼다. 다시 찾아온 친척 때문이다. 그는 이번엔 아예 술에 취한 채로 우리 집 문 앞에 서 있었다.
형님, 내가 괜히 도와주려는 줄 알아요? 우리 친척끼리 서로 도와야지. 이 기회 놓치면 나중에 다들 형님 욕합니다. 왜 혼자 욕심을 부리냐고 말이야. 아내는 그를 문 앞에서 막아섰다. 이런 얘기 2번 다시 꺼내지 마세요. 우리 남편 힘들게 해서 뭐가 좋습니까? 그러자 그는 얼굴이 붉어진 채로 고함을 질렀다. 좋습니다. 두고 보세요. 형님 같은 사람은 결국 당하고 마는 법이에요. 그의 발걸음이 멀어져 갔지만 집안은 한동안 적막했다. 나는 머리를 감싸지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돈 앞에서는 혈육도 친구도 달라지는구나.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한 나는 다시금 등기권리증을 꺼내들었다. 낡은 종이 위에 적힌 내 이름 그리고 집원. 이게 지금 내 인생을 좌우하고 있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흔들리지 말자.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라 내 권리를 지키는 거다. 그리고 며칠 뒤 마침내 시청에서 공식 우편물이 도착했다. 신도시 토지 보상 설명회 개최 안내. 내 이름이 적힌 공식 문서였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드디어 모든 게 명확해지는 순간이 다가온 것이다. 설명회 당일 나는 아내와 함께 시청 강당으로 향했다. 이미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 나와 비슷한 나이대였다. 어떤 이들은 기대에 찬 표정을, 어떤 이들은 불안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공무원이 단상에 올라 설명을 시작했다. 이번 개발 구역에 포함된 토지. 소유자분들께서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감정평가를 받고 보상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모든 절차는 투명하게 진행되며 외부 브로커나 사설 중개인의 개입은 불법입니다. 그 순간 나는 마음이 놓였다. 그래, 이제 확실해졌다. 이건 내 손으로 지켜낼 수 있는 권리다. 설명회가 끝나자 옆자리에 앉아있던 노인이 말을 걸어왔다. 어르신도 이번에 땅 있으신가 봐요? 예, 젊을 때 우연히 사뒀던 게 이렇게 되네요. 그는 씁쓸하게 웃었다. 저는 사기꾼들 말에 속아서 절반이나 헐값에 넘겨버렸습니다. 이게 다 제 욕심 때문이지요. 그의 눈빛에는 후회가 가득 담겨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다짐했다. 절대 서두르지 말자. 욕심이 눈을 가리면 결국 가장 소중한 걸 잃게 된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가 내 손을 꼭 잡았다. 여보, 이제 정말 안심이 되네요. 우리 그동안 흔들렸지만 결국 옳은 길을 택했어요.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래. 이번 일로 확실히 배웠어. 인생에서 기적 같은 기회가 찾아올 수도 있지만 그 기회를 지켜내는 건 결국 우리의 지혜와 인내라는 걸. 보상 설명회가 끝난 뒤 나는 며칠간 마음을 가다듬으며 서류를 준비했다. 등기권리증,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평생관공서와는 큰 연이 없었던 나였지만 이번만큼은 서류 하나하나에 눈을 부릅뜨고 꼼꼼히 챙겼다. 며칠 후 시청에서 보상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감정평가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내 땅을 둘러보았다. 나는 묘한 기분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다. 수십 년 동안 잡초만 무성했던 언덕, 사람들이 무심히 지나치던 그곳이 이제는 수천만 원, 아니 억 단위로 평가되는 순간이었다. 그저 평생 납부한 세금보다 조금이라도 건지면 다행이라 여겼던 땅이 이제는 내 노후의 기적 같은 자산으로 바뀌고 있었다. 며칠 뒤 우편으로 날아온 서류를 확인한 순간 나는 숨이 막히는 듯했다. 보상 예정 금액 20억 원. 눈을 의심했다. 몇 번이고 숫자를 다시 세어보았다. 억 단위라는 현실감 없는 금액이 내 이름 옆에 적혀 있었다. 아내와 함께 그 서류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다. 여보, 우리 이제 노후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어요. 이렇게 하늘이 우리를 도와주는 날이 오네요. 그 눈물은 단순히 기쁨만의 눈물이 아니었다. 불안,
갈등, 배신, 유혹 그 모든 걸 버텨내고 마침내 얻은 안도의 눈물이기도 했다. 하지만 기쁨과 함께 다시 한번 시험대가 찾아왔다. 보상금 소식이 돌자 친척과 지인들이 다시금 하나둘 연락을 해오기 시작한 것이다. 형님, 이번에 큰돈 들어온다면서요? 같이 사업해요. 아저씨, 저희 애가 창업을 하는데 조금만 도와주시면 평생 보답할게요. 이 기회에 투자하면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현명한 분이니 아실 거 아닙니까? 그들의 말은 모두 달콤했지만 이제는 쉽게 속지 않았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미안하지만 그럴 생각 없습니다. 이번 돈은 내 노후를 지키기 위해 쓸 겁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가슴속이 시원해졌다. 평생 남의 눈치 보며 살았지만 이번만큼은 내 인생을 스스로 지켜낸 것 같았다. 며칠 뒤 나는 아내와 함께 은행에 앉아 있었다. 창구 직원이 서류를 확인한 뒤 말했다. 보상금이 입금되었습니다. 어르신,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실지 신중히 계획 세우셔야 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이제는 욕심 부리지 않을 겁니다. 안전하게 오래오래 우리 둘이 살아가는데 쓰려 합니다. 아내가 내 손을 꼭 잡았다. 그 순간 나는 비로소 마음 깊은 곳에서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그날 저녁 집 앞마당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다. 별빛이 유난히 또렷하게 빛났다. 나는 조용히 속으로 중얼거렸다. 인생은 참 묘하다. 그저 무심코 선택했던 작은 일이 수십 년 뒤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누가 알았겠는가. 하지만 그 기적을 끝까지 지켜낸 건 결국 내 판단과 인내였지. 나는 이 이야기를 듣는 누군가에게 꼭 전하고 싶다. 살다 보면 뜻밖의 기회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가 진짜 기적이 되려면 욕심과 유혹을 이겨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내 권리를 지켜내는 용기야말로 가장 큰 재산입니다. 이제 나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다. 아내와 함께 소박한 밥상을 차려 먹으며 웃을 수 있고 손주들의 재롱을 여유롭게 바라볼 수 있다. 돈 때문에 흔들렸던 지난날의 불안과 두려움은 사라지고 마음속에는 평온함과 감사함만 남았다. 그리고 나는 안다. 이 기적은 단순히 땅에서 온 게 아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욕심에 무너지지 않았던 나 자신에게서 온 것임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찾아오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가 진짜 기적이 되려면 욕심과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내 것을 지켜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작은 선택 하나가 인생을 바꾸기도 하지만 그 선택을 끝까지 지켜낸 건 결국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의 노후에도 이런 기적 같은 순간이 찾아오길, 그리고 그 기회를 지혜롭게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